입니다. 이승철 민관이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이제 자료하고 양력하고 막 다 다르게 돼 있는데 행정실에서는 앞으로 이런 실수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속기사분들이 보고 속기록에 민관이라고 되셔야 됩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 네, 맞습니다. 민관입니다. 단장님. 요즘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규제 완화의 전도사이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단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못된 규제는 풀고 착한 규제는 건드리지 않는 이제 대원칙이 돼야 되는데 저는 규제 완화에서 좀 시선을 돌려서 규제 포획 문제를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문 출신 사람들이 규제기구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다시 원래의 부문으로 복귀하는 구조를 이제 규제 포획이라고 이 노벨 경제학상 스티글리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요. 즉 영향력이 있는 관료들이 전직 관료 두 분 계시지만 퇴직 후에는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다시 장관이나 기관장, 공기업에 발탁돼서 정부에 복귀하는. 그러면 이제 시장의 건전성을 감독해야 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규제의 실패와 무력화를 초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경련 부회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정경련이 대변하는 대기업 관련된 문제에서도 저는 이 규제 잠깐만요. 임 의원님, 오늘은 이승철 단장으로 모셨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민관 자꾸 그렇게 잘못하시면은 다시 민간위원들 전문가들 모시는데 지장이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규제 포획에 대해서 저는 좀 질의를 드리는 창조 경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왜냐면요. 지금 이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장이요. 87%가 정부와 대기업 추진 인사예요. 그래서 그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창조적이지 않다. 그런 질문들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경련 같은 단체들은 인력이 풍부하지만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인력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진정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성장 전략을 고민하면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왜 벤처기업은 그러면 파견한 인력이 없느냐. 이 부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판을 짜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위원장님 정말 유감을 표합니다. 질의 시간에 그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아까 제가 끼어들어서 시간 낭비한 것은 보충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우려의 시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개선을 위해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민관 합동이 이게 민과 관인데 민은 좀 대기업 중심이고 이런 문제들을 하는데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 경제개혁 프로젝트 관련해서도요. 이게 민간 부문이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는 초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도 닮아 있고요. 근데 내부에 이제 비판의 목소리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 말레이시아 내부에서 알고 계세요? 네. 예, 그러니까 특히 목표를 제시했던 국민 총소득이 1인당 국민 총소득을 2020년까지 15,000달러인가요? 링깃인가요? 달러죠? 네. 여기서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기에는 말레이시아 국민과 말레이시아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말레이시아 이 국민 총소득에서 근로자 임금 비중이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이게 28%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6%거든요. 그래서 이 말레이시아 ETP로 인해서 근로자 임금 비중은 더 줄어들고 기업 이익 비중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ETP는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근로자 소득은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민간 투자 증가율에 대해서도요. 정부와 연관성 있는 기업들 투자까지 민간 투자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 매우 훌륭하지만 수치의 상승이 얼마나 내실이 있을 것이냐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이 수치만을 강조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약 한 2만 6천 달러로 추산을 하는데 이게 2007년에 2만 달러 넘어선 이후로 답보 상태인데 과연 3년 만에 국민소득 4만 달러가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정부에서는 물론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성장 우선 정책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좀 바로잡고 경제의 체질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도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 즉 우리 단장님께서는 창조경제를 민, 관 이렇게 합동으로 이끌겠다는 목표로 출범한 조직의 수장이시니까 어떤 이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또 어떤 기존의 구태 좀 잘못된 이 체질 개선들 경제의 체질 개혁들 이런 것들을 좀 이루어 주셨으면 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분에서 역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가 성공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거 아직 기다려봐야 됩니다.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레이시아 사례가 좋아서가 아니고 이 방식이 참 괜찮아서 제가 픽업하는 거라고 아까 누차 말씀드렸고요. 성공과 실패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이 너무 대기업 위주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사실은 무슨 TO를 정해놓고 한 게 아니고요. 와이드 오픈했는데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은 관심을 보였고 중소, 중견 벤처기업들이 조금 관심을 덜 보였어요. 저는 사실은 더 많이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 특위에서요. 그것도 좀 불러가지고 왜 좀 관심 안 보이냐. 좀 이렇게 좀 독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그런 쪽에서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프로젝트 기획하고 있는 것 중에 대기업 중심의 프로젝트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중심의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제조업이고 중후장대 산업이고 수출 산업이에요. 거기는 규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쪽은. 오히려 중견, 중소, 내수, 서비스 쪽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나중에 발표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코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는 건 아마 내용을 보시면 금방 아실 거고 그런 차원에서 실효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자와 피규제자와의 포획 관계. 이건 스티글리츠도 얘기했습니다만 규제자와 피규제자의 이 포획 관계를 해결하는 방법은 미국에서는 선거라 그럽니다.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깨어 있으면 이 포획을 깨는 거고 유권자가 깨어 있지 못하면 이게 계속된다고 어느 나라나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문제인데 선거와 정치 과정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